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예, 자 박정현 판승부 금요일 코너 여의도 내절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두 분을 모시고 깊이 있게 현안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용남 전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예, 이제 민주당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왔네요. 예, 오랜만에 스튜디오. 민주당이 되신 후엔 정말 처음 나오셨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자주 좀 오세요. 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예, 전당대회 일정 바쁜데 나와주셨네요. 예, 불러주면 언제든지 콜.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 특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가 실패를 했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도 당황했지만 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인터뷰도 하고 언론에 입장을 냈어요. 어제 체포 시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성 물리력 동원과 납치 시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일단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법률가시니까 예.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냥 아무 말 대잔치죠, 뭐. 아, 그쪽 변호인들도 아무 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서울구치소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죠. 예. 앞서서 금년 초에 한남동 공관에 머물고 그렇죠. 있을 때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는데 1차는 실패하고 그때 2차에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가 됐죠. 그렇죠. 지금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상태예요. 피고인 윤석열은. 예. 똑같아요. 이번에 구조가.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집행하러 갔는데 거기서 뭐 속옷 논쟁부터 시작해서 뭐 의자에 어제는 올라와서. 또 의자를 붙들고 늘어졌느니 어쩌니 하는데 예. 똑같은 거죠. 법률적으로는 피의자 윤석열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변호인의 얘기는 뭐 자기들도 아닌 거 알면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거죠. 뭐. 아. 법률가들이 그걸 모를 리는 없고. 이준호 대변인. 법률가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부분은 아마 이 부분도 아마 그럼 아실 거란 얘기 같아요.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수용자를 이제 물리력에 행사할 때는요. 앞서 뭐 잠깐 설명하셨지만 남한테 이제 해를 가거나 스스로 해를 가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이제 물리력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조사받으러 가자 했을 경우 나는 조사받으러 안 가겠다. 왜? 아. 가봤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네. 안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 부분. 그렇죠. 공개적으로 이제 본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네. 억지로 데려가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거죠. 스스로 설득해서 자기 말로 걸어 나가든 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 데리고 나가든 김용남 진술 전 거부권은 검사님. 없을 건데. 요 부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가 네. 나는 어차피 그 할 말 없고 오라고 하는데 안 갈 겁니다라고 말할 경우에 못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자꾸 이제 일부러 알면서도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예. 윤석열이 아닌 예. 다른 조폭? 범죄 피의자를 염두에 두고 조폭 박성태 씨 이렇게 뭐 얘기죠. 예. 그러든지 네, 괜찮아요. 조폭,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직원인 뭐 두목급은 아닌 두목급은 것 같고. 아닌 행동대장 박성태 네. 씨가 나이가 자. 있는 행동대장 해주세요.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어요. 발부됐어요. 예. 집행하러 갔어. 갔어요. 근데 만약 내가 가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거라서 나는 안 가겠다. 가요. 어. 그러면 이 체포영장 집행 안 해요? 당연히 체포하지. 음. 데리고 가서 수사기관에 경찰이 됐던 검찰이 됐던 끌고 가요. 끌고 가서 검사실에 앉혀놓고 조사를 시작하는데 대답 안 해. 진술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면 예. 조서에 질문하는 사람은 질문은 다 남기고 피의자의 답변란에는 가로치고 이때 피의자는 묵묵부답하다 이렇게 조서가 쭉 작성이 되는 거예요. 묻는 사람은 계속 질문을 해요. 예.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러면 저 진술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가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체포를 안 해요? 그건 체포하러 간 사람이 만약에 그 얘기 듣고 체포 안 해갖고 오면 직무유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이준호 지금. 대변인의 말씀은 또 이렇게 그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게 체포 영장에 정하는 이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마 이런 주장이시는데 그건 법대 출신이신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평소에 그 구치소나 교도소 내에서 평소
수감 생활을 하는 경우죠. 음. 근데 이거는 체포 영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체포 영장의 의미는 아하. 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의 조직원들이 그러니까 뭐 법 집행기관의 공직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도 된다. 좋다는 허가장이에요. 법원에서 내준 거다. 그럼요. 그리고 수감자 그 규칙대로 하면 지금 피의자 윤석열은 징벌방 가 있어야 돼요. 징벌방. 규칙대로 하면 아하. 어떤 규칙 위반한 그 안에서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아. 혹시 사법고시 패스한 분이 나오니까 훨씬 편하네요. 자, 제주도 근데 대변인. 그 말이 맞으면요. 예, 예. 지금 교정 시설에 있어서 그분들 처음 1차 이제 구인하러 갔을 때 예, 예. 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손을 댈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해서 그럼 그분들 전부 다 업무에 이제 지휘를 정당한 지휘를 따르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다 징계감이에요. 다 징계 회부해야죠. 정당한 업무 지시를 다 불이행했으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예. 왜냐? 강제를 구해서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예. 교도소장 만나서 한 얘기를 딱 보면요. 그 얘기 나와요. 뭐라냐면은 최대한 특검의 지휘에 협력해라 하는데 그 앞에 딱 꾸민 말이 있습니다. 네. 꾸민 말이 뭐냐면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특검의 지휘에 최대한 협조하라라고 얘기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네. 손을 대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또는 네. 고발 등을 법적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라고 말했다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법과 원칙에는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법무부 장관도 강성 지지층한테는 듣기 좋은 말을 한 거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하나마나 한 말을 가서 한 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예.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해석이 저랑은 좀 다른데 이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물어보시면 되겠지만 물어보라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해석한 건 저거였거든요. 구치소가 전직 예. 대통령이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뭐 인지상정상이죠. 예. 그래서 몸에 손대는 걸 좀 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과 원칙이 당신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들이 집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걸로 저는 어쨌든 해석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의 책임을 나중에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라라고 나 말했을 뿐이다라고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해석을 본인이 그러면 이제 교도소장이 바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르는 그 조건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이분도 간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도관들에게 지휘가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아마 서로 교감이 됐을 겁니다. 만약에 그거 책임 쪽으로 하지 말라. 그런 교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행하다가 예. 법적 책임을 질 경우에는 그러니까 너무 여러 과하게 하지 명, 말아라. 그렇죠.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징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김용남 의원님 다시. 아니 뭐 길게 답변할 만한 사안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아니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러 갔는데 그렇죠. 안 집행 갔어요. 대상자의 몸에 손대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오히려 집행하러 간 사람이 택도 없는 소리 정말 뭐 길게 논쟁할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또 하나 쟁점은 아니 이미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네. 도망갈 사람 아니다. 잡혀 있지 않냐? 근데 왜 체포가 영장이 성립이 되냐? 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니 그거는 예. 자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은 이미 기소된 내란 특검에 의해서 기소된 내란 수계 그리고 2차로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뭐 이런 거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건이죠. 예, 예.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려고 하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불구속 피의자예요. 피의자 윤석열의 신분은 이 사건과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는 불구속 피의자 상태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려면 물리력을 써서 데리고 가려면 체포 영장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양측에서 구치소 CCTV 영상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민주당 측에서는 체포 시도 당시에 CCTV와 직원들의 바디캠을 열람하겠다. 다음 주 5일에 열람을 요구하고 있고 김계리 변호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죠. 이분은 잡범대하듯 대통령의 몸에 손을 댔다. 체포 실패 영상을 공개하라. 역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공개해야 될까요? 이재영 의원님? 아니요. 아니요. 공개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이거 왜 합니까? 이거 보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꾸 저는 뭐 법대 안 나온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거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정말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빨리 기소하고 그냥 눈앞에서 치웠으면 좋겠는데 재판대로 진행되고 재판대로 진행해가지고 빨리 거기서 이제 진실이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네. 그리고 재판이 공개가 되거나 뭐 이랬을 때 거기에서 이제 모든
이제 디테일이 나올 텐데 왜 자꾸 여기다가 쓸데없는 힘을 소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거기다가 이 바디캠 뭐 내놔라 그래서 그 뭐 할 겁니까? 보고 공개할 겁니까? 아니, 그거 왜 봐요? 그걸 보자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자기네들 뭐 그거 보고서 뭐 희열을 느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국가의 품격을 국회의원들과 김계리라는 이상한 변호사가 나서가지고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네, 대변인.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라고 예, 청년연대에서 활동했던 유명하신 이제 분이신데 이분도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제 구금된 상태이고 명백히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이런 강제 이제 구인 절차를 왜 하느냐? 이거는 인권 모독이자 일부러 망신 주기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바디캠 공개하는 거 이건 정과 인격을 말살시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속옷 차림 뭐 영상을 공개하려는 목적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속옷 그것을 그렇죠. 그걸 공개할 목적 아니면 이거 뭐하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롱과 희화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예. 정치적 보복의 보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공개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건 예. 윤석열의 변호인 측에서 예.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 침해를 받았다, 뭐 가혹 행위를 당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영상 보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말로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 당사자가 동의하라 말이죠. 영상 공개에.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본인이 좀 당했다며 그럼 공개하자고요. 근데 이게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왜냐면요. 예. 어떤 사람이 예. 성폭행을 당했다, 살인 당했다 하면은 예. 그 당한 걸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영상을 공개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충분히 증거와 또는 이제 주변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그 참혹한 장면 또는 인권 말살하는 그런 장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합리성이 없다. 정치의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 현장에서 참혹한 행위가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성폭력 사안도 아니고 예.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지금 극구 주장을 하니 그럼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자는 차원인데 왜 공개는 또 반대를 해요.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변호사는, 피해자 네. 측에서. 아니 사실관계를 왜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하고 김계리가 나서서 하냐고요. 그걸 왜 걔네들이 나서서 해요? 저는 결과적으로 죄송한데. 공개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공개 안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또 공개하게 되면 예. 안 본 눈 사야 되는 예. 그런 또 벌어질 수가 있어서 안 본 눈 산다. 예. 아. 그러니까 국가적인 망신이고 사실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까 그 만두와 상관없이 이재용 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공개 안 하는 게 맞고. 근데 김계리 변호사 같은 분이 일단 계속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공개하라고. 이분은 국가적인 이것보다도 그 자기의 뭐 10만, 20만 아스팔트 세력을 염두에 둬서 공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 그러면 까보자 이렇게 대응한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공개 안 할 거라고 보고 만약에 공개를 비공개된 장소에 살고 싶으면 일단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예.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뭐 법정 내에서 공개가 되겠죠. 김계리 변호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를 아마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특검에서 왔을 때 처음부터 이제 옷을 벗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 옷을 입고 있었는데 가자고 고지를 했으니까 못 간다라고 하고 변호인 보고 이제 다시 얘기 좀 해라라고 했더니 변호인 안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특검이. 그러면서 특검이 잠시 자리를 다시 비킵니다. 나가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오는 그 사이에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벗고 있었고 이제 다시 이제 특검이 오죠. 두 번째 오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보고 놀라서 이제 옷을 가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거부하기 위해서 내가 옷을 벗고 있었다는 그런 오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다. 처음에는 응하려고 했었고 네. 자리를 비운 사이에 더워서 옷을 벗었고 그 사이에 특검이 다시 와가지고 담요를 가리고 있는 그 서사를 보여주려고 그런 스토리를 보여주려고 김계리 변호사 주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면 사실 확인이 되겠죠. 누구 말이 맞는지. 예. 근데 그 서사가 너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중요한 아니죠. 거 같진 그렇죠. 않아서 저도. 예,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자꾸 처음부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제 했다 그러니까. 예. 네. 자, 김건희 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자, 이분은 이제 윤 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일단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특검에서 이미 이제 영장을 준비를 미리 해놓고 이제 진술만 받은 상황이 아니냐, 뭐 이렇게 예측도 되는데 김용남 의원님, 특검의 수사 예. 성숙화해서 이제 영장을 빨리 잘 청구했던 것일까? 뭐 저는 그 전부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한 번 조사하고 영장을 치거나 많아야 2번 정도 소환하고 영장 칠 거다. 예, 그리고 예. 그렇게 수사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진술의 태도는 한 번만 들어봐도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일부러 지금까지 증거 수집이 가장 많이 된 사안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건 예. 증거 다 나와 있어요. 아하.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개입 의혹, 이건 뭐 녹취 파일 여러 개 나와 있죠. 그리고 통일교 관련한 청탁도 윤영호, 뭐 건진 사이의 문자, 녹취 파일, 뭐 윤영호 씨의 진술 많아요. 죄송합니다. 불러서 물어보니까 증거가 뻔히 있는 것도 다 전면 부인, 모른다, 아니다, 나는 관여 안 했다예요. 그러면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 전에 다 조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피의자의 증거인멸의 염려나 이런 태도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 구속 상태에서 최장 20일 안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훨씬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보름 전에 소환 통보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첫 기일에는 출석을 했습니다만 뭐 보름 전에 내가 8월 6일 날 아플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는 건강을 이유로 또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예. 이럴 경우엔 뭐 자꾸 번거롭게 하느니 가장 안전한 시설에 수감시켜 놓고 조사를 진행하는 게 맞겠죠. 박 시장님? 저도 처음에 5개 혐의를 먼저 수사한다고 했잖아요. 예. 출석 요구서에 5개 혐의가 새롭게 대두된 혐의보다는 이미 증거와 정황이 확보된, 예를 들어서 지금 JTBC에서 또 단독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 미래에셋증권 녹취 파일에 예. 6대 4로 수익 배분을 하기로 했다라고 한 40%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2억 7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라는 녹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1인 매매나 또 대신 좀 운영해줬다고 2억 7천만 원을 톡톡 줘요. 아무리 부자여도. 이거는 그들이 뭔가 작업을 해서 내가 득을 받은 대가기 때문에 줬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혐의가 거의 입증될 만한 증거와 정황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당선인이 밀어붙이라고 했다. 당선인 믿고 밀어붙여라. 대신 당선인은 팔지 말고 이런 녹취가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목걸이도 2015년에 출시된 건데 2005, 6년에 홍콩에서 샀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저는 조사 처음부터 혐의들이 다 김건희 씨가 거짓말할 걸 미리 예상하고 그러면 받아 적어서 보세요. 이분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정황의 핵심 누가 있냐? 문고리 권력들이 있어요. 문고리 3인방. 예를 들어 유경옥 행정관. 여러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건데 나와 있으면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사였다고 봐요. 예. 이재용 의원님. 구속 영장을 왜 이제 그 신청했는지는 알겠어요. 예. 뭐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전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발부가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 오늘 아침에 제가 마침 김용남 의원님하고 다른 방송에 나가서 여기 가지고 내기를 했거든요. 네. 네. 내기 자주 하세요. 네. 네. 그리고 되느냐 항상- 안 되느냐. 항상 이기시던데. 저녁 내기인데 저녁은 뭐 괜찮네. 저녁은 저녁 예. 내기였어요. 뭐 그 정도는 네. 예. 만두를 때울 수도 있어요. 저녁에 만두는 좀 부적절하죠. 부적절하군요. 예. 자, 이준우 대변인. 저는 지금 이제 영장 청구 목적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라 그러는데 사실 도주 우려는 없는 거죠. 경호원들 둘러싸여 있고 경호원들과 함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이라는 것도 사실 관련자들 이미 다 조사 다 끝났고 예. 압수수색도 오빠의 장모집까지 털어서 압수수색 다 한 상황 아닙니까? 증거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진술할 때 거짓말을 한 거는 괘씸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영장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받을 때 음. 거짓말한 거는 또는 사실이 아니라 부정한 거는 다반사죠. 정경심 씨라든가 조국 전 대표 이분들 수사받을 때 전부 다 부인했습니다. 예. 나중에 증거 갖다 놓으면은 증거 나오기 전에는 부인하고 증거 갖다 놓으면은 묵비권 행사하고 해서 재판 끝까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1심, 2심, 3심 재판 그 결과 있지 않습니까? 네. 판결문 가면 그 얘기가 다 똑같이 나와요. 뭐냐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판사가 그걸 딱 특정지어서 얘기를 항상 반복을 해요. 예. 자, 그게 무슨 의미냐? 수사 단계에서 거짓말 하더라도 그는 구속 안 될 수 있다. 재판 가면은요. 예. 재판 가면 판사 다 알아서 이게 거짓말이다, 진짜다. 이거 다 판가름합니다. 그래서 유죄면 유죄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유로는 구속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왜냐? 정경심 씨하고 조국 씨도 이때 거짓말했지만 구속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검사님. 뭐 그런 논리라면 세상에 구속할 사건 하나도 없죠. 구속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예. 사안의 중대성. 사안이 경미하면 구속 안 할 수 있죠. 부인을 하더라도. 예. 사안이 중대하냐 안 하냐.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이 세 가지 기준이거든요. 근데 사안의 중대성은 이른바 조국 정경심 부부의 입시 부정 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8년 전, 9년 전에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예.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과 비교하면 사실 박근실, 최순실 사건은 좀 용어를 바꿔야 돼요. 이게 박근혜. 비교가 안 돼. 비교가. 그렇죠. 국정농단이라는 차원에서는 이게 훨씬 크고 훨씬 심각한 농단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사안의 중대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왜 불구속을 해야 되느냐? 글쎄 철저하게 반성하고 자백한다고 하면 그것도 워낙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 판인데 예. 지금 이른바 그 브랜드 이름도 어려워요. 반클리프 아펠. 뭐 하여튼 그 그거 목걸이. 어. 예. 다이아몬드랑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진술을 한 8-9번 바뀌었죠. 정도 바꾸지 않았어요? 바뀌었죠. 예. 이걸 불구속해 준다고? 아이, 그러긴 불가능하죠. 물론 뭐 이준희 대변인 말씀대로 거짓말 가지고 본인은 부인할 수 있죠, 권리상. 거짓말 가지고 본인을 구속할 수는 없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건 그분의 이제 어떤 정체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거는 유경옥 행정관 등 저는 거의 장담하는데 예. 유경옥 행정관, 정지현 행정관들이 조사받은 다음에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든 본인이든 연락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이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고 이런 말을 맞추기 위한, 앞서 권선동 비서관이 그 윤영호 씨 측근인 줄 알고 택배 기사에게 잘못 전화 건 것처럼 이런 게 말을 맞추기 위한 행동들이잖아요. 그런 정황들을 전 특검이 충분히 확보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구속영장이 충분히 발부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증언들이 이번 사건들은 사실 증언들이 그래프 목걸이도 못 찾았잖아요. 일단 증언들이 중요한데 치고 알고 있는 사람들, 유경옥 행정관 그냥 내가 가서 바꿨다. 그 샤넬백을 아무도 사실 믿지 못하잖아요. 근데 법이 권위가 있고 또 있죠.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존중을 받으려 그러면요. 기준이 어떤 사람에게는 느슨하고 어떤 사람한테 빡빡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다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김전숙 여사 브로치 29개, 반지 20개 그거 전부 다 관본권에 나왔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결국은요. 그냥 재판 넘겼습니다. 재판 안 하고 여러 번 소환 요청했지만 불응했고요. 서면 조사 요구했지만 서면에 답 안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죠? 그냥 재판 넘겼어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좀 형평성에 맞게 하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여의도 내전 2부에서 이어가는데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컷오프가 있었고 오늘은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자들의 또 연설회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당대표 후보자 진출자로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네 분이 확정이 됐습니다. 찬탄 2대 반탄 2대2 대결 구도가 되는데 이 구도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우리 김용남 의원님부터 관전자 입장에서.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예. 구도인데 그렇다고 당대표 후보들의 찬탄 반탄이 뭐 각축을 벌이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룰상 그 구도가 안 나오게 룰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 같으면 일반 여론조사, 그러니까
지지 정당을 묻지 않고 그냥 오픈해서 묻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대폭 높여야 됩니다. 예. 적어도 50% 이상 높여야 돼요. 근데 음. 당원 80, 여론조사 20이에요. 근데 그 여론조사도 이른바 타당 지지자들은 다 제외하는 방식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뭐 결과는 뻔히 예측이 돼요. 이른바 반탄,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이 1, 2등을 다투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와 장동영 후보 두 분 룰이 중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대변인께서 그 룰이 그렇게 정해 있다는 거에 대한 반론을 반론 아니면 일단- 맞다라든가. 일단 구도 자체가 찬탄 반탄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럼 어떤 제- 구도예요? 제가 보는 구도는 다릅니다. 예. 일단 찬탄 반탄 구도가 되려면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있어야 돼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탄핵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국민의힘에서 했는데 일단 불출마 선언함으로써 구심점이 빠지고 자연스럽게 찬탄 반탄 프레임의 힘을 빠지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서운하시겠는데 조경태 안철수. 그러면 어떤 이제 구도냐? 저는 선명 야당 연대 구도와 예. 당 정렬 연대, 그러니까 당을 새롭게 정리하자라는 그런 연대로의 대결로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박찬대 만약 당 대표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볼 것 같은데. 네. 지금 누가 됐죠? 그 이제 전무후무한 캐릭터를 가진 분 아니겠습니까? 예.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예, 예. 이웃 성에서 망치를 이따만한 걸 들고 와가지고 우리 성을 다 때려 부시겠다고 막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성을 오늘 뭐 안에 뭐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녁 뭐 먹을 것이냐 이런 거 싸울 일이 아니죠. 일단 일단 성을 먼저 지키는 거 예. 먼저 하고 나서 우리 안에 질서를 정리하자. 그러니까 선명 야당 선명 야당 연대. 선명한 야당 연대랑 그렇죠. 또 예. 하나는 무슨 연대? 당 정렬 연대. 당 정렬? 예, 정렬이 뭐예요? 새롭게 새롭게 정렬하자. 정렬하자. 예. 그 연대 간의 대결 구도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정청래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예. 저는 선명 야당 연대에 좀 힘이 쏠리지 않을까. 선명 야당 연대가 누구예요, 그러면? 그럼 이제 김문수하고 장동영 후보라 볼 수 있죠. 선명한 야당 연대. 예. 아, 그 이분들이 그러면 누구랑 또 연대할 수 있어요? 당 밖에 또 연대할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당 대표 되고 나면 아, 당 대표 예. 연대하면 더 예. 확장할 수 있습니까? 더 확장에 노력해야죠. 아. 우리 이제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확장 노력을 당연히 해야죠. 외연을 넓혀야 되니까. 있는 당도 쪼개질 판에 뭘 밖에 하고 연대를 해요.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당 대표 됐잖아요. 예. 지금 폭풍 전야예요. 아. 언제 당정 갈등이 이제 모멘텀이 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시선이 지금 다 쏠려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세상에 육선인하고 국회의장 출마했던 분인데 예. 그분을 삼선이 않는 법사위원장에 앉혔잖아요. 예. 그것도 이춘석 의원 나간 날 바로. 예. 그 왜 그랬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누군가 보낸 것을 막기 위해서 선점한 거예요. 먼저 지금 본인이 발톱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참고 있지만 예. 기회를 노리고 있을 거다 저는 봅니다. 뭐 민주당이- 이준우 대변인님의 구도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예, 예. 물론 야당이 거대 여당과 싸우겠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죠.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 난 안 싸우겠다 그건 아닌 거죠. 구도를 정확히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구도냐면 예를 들어 고싸움을 하는데 A 마을과 B 마을이 고싸움을 하는데 이거 잘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해서 A 마을에서 뭐 살인을 두둔하는 사람. 그다음에 현재 뭐 조폭 우두머리. 자, 우리 고싸움에 우리가 이기려면 이런 사람도 같이 해야 돼. 이걸 주장하는 사람과 우리가 그래도 이게 뭐 도민들이 다 보는 대회인데 우리가 살인자 또는 조폭 이런 분들과 손잡고 해야 돼. 이분들과의 지금 갈등인 거죠. 뭐 자, 대변인께서 저 이제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내란 혐의는 지금 민주당에서 씌우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왜냐?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계속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해왔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근데 예.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민주당 내에서 내란 프레임은 씌우지만 정말 최종적으로 내란 판결 나올까? 이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에서요? 그 민주당 누구 만나신 거예요? 뭐 제가 뭐 특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 어떤 정보의 소스는 밝힐 수 없지만 정부의 소스를 밝힐 수 그게 없다. 법리적으로 따지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란까지 딱 혐의를 이게 확정을 판결 나오기까지는. 근데 선거용으로 내년 지방 선거 때까지 선거용으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카드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프레임을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오늘 아침에 4개 했는데 저녁에 4개 하나 더 해야겠네.
예. 근데 그건 이제 저도 참여할게요. 좋습니다. 오해들을 하시고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는데 예. 무죄 추정의 원칙 이야기를 하면서 확정이 안 됐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 말하지 어느 말아라. 누구도 뭐 얘기하면 안 된다. 아, 뭐 그리고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예. 자, 근데 그게 오해가 뭐냐면 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되는 사람은 예. 일반 시민, 국민, 옆집 아저씨가 따라야 되는 원칙이 아니에요. 그건 예. 절대로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재판하는 법관이 따르라는 거예요. 아, 딴 사람들은 따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지만 외국 같으면 뭐 흉악범죄나 어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가 일어나면 거의 바로 머그샷을 공개하잖아요. 얼굴 공개하잖아요. 논리대로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거죠. 확정도 안 되고 어저께 일어난 범죄를 어떻게 피의자 얼굴을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해요. 그게 오해인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될 사람은 재판하는 법관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시 국민의힘 전당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와 장도영 후보, 아까 이제 선명 야당 연대라고 연대, 예. 하셨는데 두 분 사이 선명성은 차이가 있습니까? 선명성에 뭔가 지금 저 코너 몰아간 느낌인데 지금. 아, 제가요? 선명 야당 거기에는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차이 없어요? 선명성은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전환기 씨는 차이 있다던데 전환기 씨는 전환기에 김문수 후보는 두루뭉술하다. 그리고 장도영 후보가 명확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당원이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십니까? 저는 이제 당원들의 뜻을 이제 예. 대변할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 예. 어느 한쪽만 뜻을 대변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쯤에서 이재영 의원께서 등판해 주세요. 자, 김문수 후보와 장도영 후보. 아니 찬탄 반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선명 이게- 야당연대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하신 찬탄은 네. 힘은 확 빠져버렸죠.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오면서. 거의 뭐 각종 여론조사 보면은 이미 벌써 김문수 후보냐 아니면은 장동영 후보나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앞으로 예를 들어 뭐 저 나머지 2명 조경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뭐 연대하느냐, 뭐 단일화하느냐, 요 정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두 분인데 글쎄요 이분들이 지금 여당의 지금 이 무자비한 여당 굉장히 강하게 나온 여당을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들을 보면 전혀 지금 국민의힘에서 할 수 없는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예.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저희가 그 다시 재판장에 세웁니까 지금 당장 못 하는 거예요. 예. 최소한 앞으로 5년 동안은 그리고 뭐 정청래를 깨부시겠다 뭐 말은 좋은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속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 이분들이 내놓은 솔루션으로 뭐 듣기 좋은 아까 말한 그 도파민 나오는 얘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솔루션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아까 이제 전환기 씨의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전당대회 현장에서도 일부 최고위원이 이제 발언할 때 굉장히 또 막 배신자 발언을 막 주도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전환기 씨가 장동영 후보에게 분명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또 전환기 씨가 본인 뒤에 10만 명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분의 평가가 당대표 후보자들 실제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냐.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저는 과반이 안 나와서 결선을 갈 것 같아요. 결선 가는데 그 역할에 전환기 씨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2위가 결선에 올라간다. 그렇죠. 근데 이제 50%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한 명이 안 나와서 그래서 1, 2위가 올라갈 건데 1, 2위가 결국 이제 김문수, 장동영 후보로 좀 쏠릴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그럼 둘 중에 그 한 두 명이 명이. 붙으면 그죠? 그 둘이 붙으면 저도 궁금합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 그렇고 근데 지금 최고위원도 같이 봐야 돼요. 최고위원도 보면은 지금 최고위원에 지금 김재훈 의원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재훈이 지금 이번 나오면 연속 4번째 최고위원. 사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라
최고위원이 사선이야. 사선 최고위원이. 저 이거 처음 봅니다. 어쨌든 나오시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애정이 많으신 거죠. 애정이 많다고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예. 아니면 또 본인이 뭔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비판하시는데. 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몰래 자, 내놓지 근데 못했어요. 예. 본인이 지금 어쨌든. TK 출신이거든요. 대구. 네, 대구 출신이고 또 지금 청년 최고보면 우재중 의원 나왔어요. 현역 의원. 대구. 근데 이분도 대구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대구 출신이 당 지도부에 좀 많아지게 되면은 아하. 국민들이 보기엔 TK 영남당, TK 영남 자민련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원들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당 지도부 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요. 우리 김주 대변인께서 아니, TK만 우려하고 계시네. 거긴 제가 약간 반론. 반론. 예, 두 분이 하나는 동의. 어떤 거 동의? 김재원 의원. 김재원. 예, 저 일상 최고위원 이분은 예. 네, 동의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나오시는지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우재준 의원은 비록 대구지만 틀리죠. 아. 친한파라는 걸 빼고 지금까지 우재준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당의 개혁과 혁신을 얘기하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대구에서는 굉장히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영남 의원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까 제가 관전 포인트 하나 얘기 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건 투표율 같아요. 투표율. 네, 아까 8대2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실망하고 있는 그 당원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여론조사를 지금 보면은 보수 진영에서 응답하는 게 굉장히 낮다고 아까 박성재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투표율도 굉장히 낮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어느 누가 당대표가 된다 한들 과연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 투표율이 낮으면 그거는 되게 찾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전환길 씨가 영향력. 대표 선거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네, 뭐 대표 선거에는 큰 영향력이 없을 텐데 아하. 한 가지 분명한 건 네. 오늘 첫 그 합동연설에 집회였잖아요. 예. 대규모 집회에서 전환길 씨의 난동으로 인해서 난동.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수석 최고위원은 거의 확정되는 것 같다. 그래요. 예. 1등은 이제 김근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예, 높아졌다. 예. 왜냐하면 봉변을 당해서. 어쨌든 대립 구도가 가장 선명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전당대회를 하면 예. 당대표 후보는 관심을 많이 받는데 네. 최고위원 후보는 관심 못 받지 사실. 떨어져요. 그리고 아. 1인 2표제야. 두 사람 찍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최고위원 선거 결과 맞추기가 엄청 어려워요. 네. 이게 당원 한 사람이 두 사람한테 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결과 예측이 어려운 선거인데 첫날 아주 대결 구도가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전환길 대 김근식이에요? 투표를 하는 당원 중에 그 비상계엄에 동의 안 하는 당원들은 거의 2표 중에 1표는 김근식 후보한테 찍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아까 그 유튜브 잠깐 저 화면 보여주셨었잖아요. 맞아요. 예. 배신자. 네, 저게 저는 우리 당에 굉장히 지금 힘들구나라는 모습이 보여졌던 게 예. 제가 전당대회 많이 다녀봤지만 예. 저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는 못 봤어요. 근데 아까 영상 꽤 봤던 앞쪽에 거. 앉아 있는 저기 것 같아요. 기자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프레스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환기 씨가 저기 앞쪽에 앉아 있는 게 뭐 프레스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튜버들에게 프레스 준 거 아닐까? 뭐 그랬다면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보여지는 건 그랬고요. 두 번째는 전당대회에서 누가 저렇게 후보 연설 중에 나와서 대중을 이거는 선동하듯이. 뭐 보는 시간이 틀리지만 난동이잖아요. 방해하는 거고. 예. 이러면은 뭐 당직자들이 와서 제지. 말려요. 제지하고 끌고 끌고 나가든지 나가야죠. 합니다. 그렇구나.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건 우리 당직자들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상한 목사, 즉 사이비 목사나 이상한 강사들에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원래가 선동력이 강해요. 전환기 씨 과거에 그러니까 일타 강사로 뜬 다음에 과거 인터뷰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이런저런 일에 다 실패하고 고민하고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나라 공무원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하는 방식이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교습 형태를 바꿔서 관심을 끌었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비법을 본인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튀는 행동, 단순한 메시지. 그렇게 자기 본인이 일타 강사 사실 저분이 한국사에 대해서 엄청난 내공이 있어서 한국사 일타 강사를 한 게 아니에요. 뭐 서울시를 과감히 뭐라고 하고 이런 문제 는 놈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의 강의에 수강생들이 환호했던 열광하고. 거거든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강사분들에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한 이제 강사분도 있지만 이상한 방송인도 있죠. 이상한 방송이 누구요? 김호준 씨라고요. 아니, 갑자기 우리나라 부정 선거론의 창시자죠. 예. 장시자고 그분이 이제 그 천안함 사건 때도 미군 잠수함 음모선을 얘기를 했었었고요. 또 세월호 사건에도 또 이제 국정원 김어준 씨 개입설도 얘기할 때 제가 나중에 따로 모시도록 하고요. 네, 김어준 전환기 씨에 집중해 근데 주세요. 갑자기 그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형평성을 좀 보장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론이나 천안함 이런 데는 이제 얘기 나왔을 때도 국정원 개입설을 얘기했던 이제 그런 음모론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같이 기울여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어준 씨의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봐요. 네. 당시에 뉴스타파도 비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음모론에서도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재명 성남시장도 그런데 이제 동의했었죠. 그런데 부정선거론에. 계엄을 두둔하진 않죠. 이거는 급이 다른 얘기예요. 계엄은 자기가 안 했잖아요. 아니 전환기 씨처럼 그런 정도의 것들을 두둔하진 않는다는 아니 거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호준 씨 아닙니까? 세월호 정말 그 국정원이 기회받다 생각하세요? 예, 천안함 알겠어요. 미국 잠수함이 부딪힌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 좀 예, 그런 거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진보 스피커 얘기하셨으니까 전환기 씨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까 이제 당직자들 일 안 한 것 같다. 당직자로서 말씀해 근데 주세요. 그 정도가 맞.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게 심하면은 제작이 맞아요. 근데 안심해요. 제가 잠깐 저도 밖에서 영상 봤거든요. 네. 나와서 막 연호 외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신자. 연호 외치는 거. 이거는 글쎄 이게 막 그런 연호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펜스를 너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뭘 집어 던진다거나 욕설을 섞인다거나 그러면 이제 제지되는 거 맞아요. 근데 거기서는 지금 뭐 본인이 뭐 먼저 이제 선창하든 이제 이 정도로 하는 거는 어느 전당대회 간에 사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내 그 미는 그 구호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다 순서가 되면 돌아가면서 다 그걸 외쳐요. 누군가 앞에 나와서 주도를 합니다. 선창을 하죠. 그런 맥락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아직 그 질서를 해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래 보입니다. 그래도 그 김근식 후보가 연설하고 자신의 정계를 발표하고 합동 연설회잖아요. 이분 말이 잘 안 들리게 하는 행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방해한. 마이크가 압도적인데 성능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기에서는 이제 전환기 가까이 있으면 전환기 목소리가 오디오 잘 담기니까 목소리 크게 들지만 실제 가면요 목소리 안 들립니다. 다른 후보들을 할 때는 또 상대편에서 또 이렇게 서로 공격하는 게 그렇게 있었어요? 하죠. 이 과열되면 서로 하긴 합니다. 옛날 MB 때하고 박근혜 때는 네.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려고 그랬었어요.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맞습니까? 그때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쫓겨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안 쫓겨났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되려고 그러면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뭐 던지고 날라가고 의자가 날라가고 이래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네. 김무성 대표하고 저기 서창원, 서창원 대표 서창원. 그때 제가 행사 진행을 했었잖아요. 잘 다 아시겠네. 기억나요. 그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렇죠. 쫓겨나는 사람까지 다 아, 보셨구나. 그때만 해도 우리 참 새누리당 괜찮았는데 뭐야 도대체. 자, 사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면. 화양대만에 그때가. 사면. 자, 일단은 사면 대상으로 지금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일단 여당 측 인사로 조국, 최광욱, 조희연 이제 세 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민을 무시한 최악의 정치 사면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예, 김영남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다른 사람들은 사실 잘 안 보이고 예. 예를 들어서 최강욱 의원만 해도 뭐 본인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최강욱 예, 예. 의원이 그 형을 받은 게 사실은 조국 가족과 관련한 맞아요. 것 예. 때문에 형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근데 주된 사람이 사면을 받는데 거기에 딸려 있는 사람이 사면을 못 받는 거는 이상한 구도고, 그러니까 결국에 관심의 핵심은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대상이 되느냐 예. 여부일 수밖에 없는데 예. 정치공학적으로는 사실은 사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존의 정치 문법이나 정치공학과는 다른 결정을 하는 건데 이제 취임한 지 2달 갓 지난 대통령이 예. 뭐 일종의 강한 팬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복권까지 이루어졌을 때는 또 차기 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을
사면복권 시켜준다. 이건 기존 정치모법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에 어긋나는 과거와는 다른 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저도 대단히 궁금합니다. 아, 최종적으로 예. 법무부안은 그대로 대통령이 인정할 것인지. 인정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아. 이게 정말 이른바 범여권의 통합. 통합 대동단결을 위한 결단이냐? 그거 외에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정치공학적으로는 지금 적어도 이 시기에는 안 하는 게 맞거든요. 대통령 취임한 지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재용 의원님은? 그 민주당이 우리 보고 내란 정당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위선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선 정당. 예, 정말 어떻게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주장하는 뭐 과도한 수사다, 뭐 가족들이 다 이렇게 했다. 그들의 주장은 그들의 주장이니까 듣는다 하더라도 당시로 돌아가면은 이런 위선적인 사람이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은 진짜 위선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뭐 인권을 중시하면서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으로 이슈됐던 거는 민주당이 꽤 많습니다. 이번에 이춘석만 해도 자기가 이 위선적인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보호해 주려고 처음에 했었던 것 같아 보이고 강선우 전 후보만 해도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국민이 분노했습니까. 근데 이번에 조국을 사면을 해주겠다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유를 위해서 저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생 저도 뭐 사면은 계속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최근에 제 생각과 다르게 제 생각과 별도로 여론의 흐름은 좀 더 우호적이 된 것 같아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보면 예. 저는 그 여론 조국 사면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은 분들의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분들도 그거는 윤석열, 김건희 덕분이에요. 너무 전직 대통령이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었잖아요. 2019년 그렇죠. 이른바 예. 조국 사태 때 그때 잡아놓은 사실은 주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검찰총장. 지금의 행태를 보면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워낙 여기가 정말 짐승처럼 짐승은 편 그렇고 동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 조국 전 장관이 피해자였겠구나. 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여론의 흐름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은 부적절하다고 봐요. 지금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시기적으로. 오직 피해자냐? 없던 일을 만들어냈냐? 그건 아니. 검찰은 과도한 기소가 있고 무리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가족을 다 털고 다 인정하지만 그럼 아무것도 없었냐? 애초에 논란이 됐던 표창장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다 대법원 판결로 사실관계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기 3분의 1 지나고 사면한다는 거는 일단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인데 이게 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실망감이 너무 커서 상대적으로 다른 것이 다 괜찮아 보인다라고 가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는 거예요. 이슬 때문에 갑자기 모든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생긴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죄는 죄를 지은 거고 거기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걸 존중을 해줘야죠. 그것 때문에 김건희, 윤석열이 이랬으니까 우리는 요때를 틈타가지고 예. 우리 원하는 사람들 봐주자.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그 조국 정경심 부부의 합산 형기를 지금까지 복역한 걸 계산하면 4년 8개월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5년 가까이 그 부부는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4년 물론 안 되죠. 배우자가 4년 만기 출소까지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4년입니다만 만기 출소 아니에요. 가석방 됐어요. 가석방 제 기억엔 거의 3년 4년을 정도. 다 채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석방 됐어도 만기 출소 2, 3개월 앞두고 됐던 거 아닌가 싶은데 기억에. 그러면 잘못한 거를 인정하더라도 과연 부부가 그래서 합계 4년이 훌쩍 넘게 복역할 만한 사안이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볼 게 있는 거죠. 예, 예. 아니, 상대적 평가는 우리가 늘 받습니다. 언제 받냐? 선거 때 받아요. 선거 때 유권자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되는데 이거는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시간이 돼서요. 제가 이준호 대변인 저는 이제 1분 하시고 방금- 마무리할게요. 1분밖에 안 줘요? 뭐 어떻게 할 얘기 많은데 이거 조국 사태는 검찰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제
국회에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조국 전 입시 비리 의혹을 제가 맨 처음 제기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 단독 기사를 냈었고 언론에서 추가 취재를 하면서 정황과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 없었죠.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또 하나 지금 입에 풀리게 되면요. 가붕괴, 가재, 붕어, 개구리가 정말 허탈감에 빠질 겁니다. 전국에 50만 수험생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게 조국 정기식 부부 아닙니까? 모두 다 가고 싶은 명문대학 의전원 거기를 이제 서류를 위조해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 대한 배신감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느냐? 적어도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거기에 위로는 되죠. 죄값도 3분의 1도 치르지 않은 거 이거는 정치적 목적 이외에는 없다 그래 봅니다. 예. 정치 목적 얘기해도 돼요? 한 20초 남았습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이제 정청래 이제 당 대표가 앞서간 것을 적어도 제어하기 위해서는 예. 조국을 풀어서 예. 정청래가 앞서간 것을 막아주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노린 게 아니겠는가 그 생각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 같은데 정말. 그러니까 아니죠.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이 속한 당의 대표고 그렇죠. 조국 전 대표는 자기 당이 있는 타당인데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정청래 그게. 대표는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가지고 당 대표 열림하려고 해요. 열림하면 뭐가 있죠? 알겠습니다. 총선 공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정 여기까지 행사를 할게요.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아주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 이준호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